노무현은 직무 정지 중에도 권한 대행의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자, 이 내용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혼자 지냈죠. 혼자 지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수처 단계에서는 이 면회와 접견 그리고 서신 교환까지 다 오동훈이 금지를 시켰죠. 그런데 검찰로 넘어가서는 그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휴일, 즉 연휴 동안 공휴일에는 그 면회가 제한이 되죠. 그 구치소장이 뭐 신청을 하면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런데 연휴가 지나고 오늘은 평일입니다. 오늘 평일이어서 그 면회가 허락이 됐는데, 이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특별 면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소 변경 접견인데 한 5명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3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 참모들이 접견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희구 부속실장, 이렇게 그러니까 5명이죠. 5명이 했는데 이 처음입니다. 일반인의 접견, 변호인들 외에.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는 오늘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악화돼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가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또 프레임을 막 겁니다. 지금 박지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계엄을 김건희 지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김건희 악마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을 한 상태에서 김건희 악마화에 다시 들어갔죠. 자, 그 상황이어서 어쨌든 참모들만 갔는데 참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언론들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지원 조직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도 대통령실이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지만 대통령실이 국정 컨트롤 타워다. 어차피 거기서 최상목 대행의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 해석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이 참모들, 지금 참모들도 아직은 그 완전히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대통령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참모들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물론 이 국정을 항상 놓치지 마라는 것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에서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몇 사람은 무슨 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완전히 이제 파면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국정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국정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썸네일에서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재명은 마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본인이 뭐 그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중도청을 확장을 한다는 등, 또는 뭐 은행장들을 막 불러들이고 주한 미국 대사 뭐 그 이런 중요한 나라의 대사들을 막 만나고, 또 그 경제단체장들 막 불러들이고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사를 하죠. 그게 아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이 여전히 있고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저는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비대위가 있었는데 비대위에서 이미자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무슨 실용주의, 뭐 흑모병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고 하는 모양을 보니까 마치 이재명은 범죄 피고인인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죠.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아, 다 된 것 같이 마냥 들뜬 것 같아. 이재명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는 정신병자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병자라고 볼 수 있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온다.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재명의 가면을 벗기겠다. 그래서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하겠다. 이런 말까지 막 나옵니다. 워낙 이재명이 마치 본인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연휴 기간 동안 의료 체계가 정상 작동을 했는지, 고령청이 어떤 불편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 불편을 겪지는 않았었는지 물으시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구치소도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제에 노무현은 직무정지 중에도 근황대행 보고받았다. 이렇게 제가 적었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돼서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한 2달 걸렸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직무는 정지가 돼 있었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활동 상황 이런 것이 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령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완전히 직거를 한 게 아닙니다. 관제에서 직거를 한 게 아니고 출입기자, 저도 출입기자였는데 출입기자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청와대 뒷산을 등반을 하기도 하고 등반을 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본인은 가급적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기자들에게서 다 듣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집무실에 가서 뭐 업무를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뭐 기자들하고 또 참모들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꺼냈냐 하면은 오늘 용산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면회를 가고 또 아마 이제 다음 주 초되면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갈 겁니다. 하루에 한 5명씩 가니까는 그렇게 가는 것을 두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 쪽에서 지금 거기에 면회를 가는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런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면회를 가는 것을 내란 동조 세력이다. 가는 사람은 또 프레임을 악의적 프레임을 세우는 것이죠. 사실 최근 민심이 완전히 떠났으면은 국회의원들 다 눈치 보는 사람들인데 안 갑니다. 손절을 하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인용돼야 된다는 것보다 좀 뒤지기는 하지만은 그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의 민심이죠. 그렇게 가는 이것을 내란 동조 세력 이렇게 이야기를 프레임을 치는 겁니다. 참모들은 국회의원의 이제 민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참모들은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고 사실 이게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참모들에게서 무슨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시를 하면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알게 모르게 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분위기가 뭐였냐면 그 참모들, 그 청와대 참모들의 분위기도 기각이 돼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할 텐데, 그때는 기각을 자신을 했죠. 업무에 복귀를 할 텐데 그러면은 국정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2달 동안 완전히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하면은 맥이 끊겨버리죠. 그래서 국정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뭐 다 이야기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보고를 하는 장면을 들은 건 아니지만은 같이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은 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다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걸 했었다고 이 실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고건. 제가 그 권한 대행 보고 받았다 이렇게 됐죠.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고건 국무총리였습니다. 고건 국무총리가 나중에 해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고록에 보면은 고건은 노무현 대통령을 의식을 해서 계속 몸을 낮춘 행보를 본인은 선택을 했다. 청와대와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제 직무 정지된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수레가 쫙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2004년 3월 12일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직후에 고건이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무대행이 전화를 걸어서 심의기간을 가급적 단축시켜 달라고 당부를 했다. 가급적 단축시켜 달라고 당부를 했다. 그래서 이 당부를 한 덕분인지 원래 이 180일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달 만에 끝내서 기각을 해서 바로 돌려보냈죠. 직무에 복귀를 했죠. 자,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재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노무현 지금 뭐 기각될 게 뻔하니까 빨리빨리 해서 그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해서 그게 이제 통했다는 이야기죠. 빨리빨리 해버렸죠. 2달 만에. 62일인가요? 그 달 만에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방어권을 완전히 제한을 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런 것이 없었는데 헌재에서 앞장서서 이걸 막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재 소장 권한 대행에게 아니 이것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이 관련자들 진술을 다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뭐 30몇 명 정인 신청했는데 뭐 다 거의 다 빼고 몇 명밖에 안 했죠. 그런 식으로 헌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권한 대행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성무 권한 대행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했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달라. 그런데 지금은 빨리 끝내면 안 된다. 지금은 뻔하죠. 빨리 끝내려는 이유가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의 시간 싸움 때문에. 그러면 권한 대행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고록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고건이 그때 대통령 직무대행이 직무정지로 청와대 경내 관저에 칩거하던 칩거 안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등산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해고록에는 칩거하던 노무현 대통령과 3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화 통화를 했느냐? 직접 대면 보고를 하거나 서로로 보고를 하면은 그게 그 불법이죠.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일종의 이 꾀를 쓴 거죠. 꾀를 써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해서 이 국정 상황을 정렬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로. 그러니까 그 이유도 직무 복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 운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보고까지 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참모들이 가서 무슨 뭐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연휴 기간 동안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갔는지 묻고 뭐 이런 건데 그걸 가지고 참모가 가는 것을 무슨 뭐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또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그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해서 하니까 또 거기에 또 보안 내동하는 언론에서 무슨 뭐 양자 대결, 가상 대결 이런 것도 계속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다 쓸모없는 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